네, 안녕하십니까. 외식 인사관리론을 맡게 된 홍승우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재는 직원관리, 공영재, 박영재, 그 다음에 수빈이는 인사관리에 대한 채용, 또 그 다음에 강석이도 마이크가 안 됐네. 민상이는 직원관리, 그 다음에 홍원이도 이제 직원 접객 관리, 재민이는 인사관리, 그리고 실무, 자, 그 다음에 수민이는 다방면, 그 다음에 지인은 직원 채용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선미는 통합적, 선미는 또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 직원 채용,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창업에서 사람 뽑는 법, 그 다음에 인사 관리, 사람 보는 법, 그 다음에 매장 인력 관리, 그리고 인력 운영,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평균 일생 동안 살다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계산해 보면 한 10만 시간, 8,000시간에서 한 10만 시간,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다. 저 계산으로 따지면 인간은 24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24시간 중에 적어도 6시간, 7시간 자고 밥 먹는 시간 7시간, 8시간, 아니 밥 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7, 8시간, 그 다음에 출퇴근까지 포함하면 한 10시간, 이해되시죠? 그럼 10시간은 그냥 소비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14시간 중에 몇 시간? 8시간, 9시간, 밥 먹는 것까지 치면 9시간을 어디에서? 자, 그러면 회사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나머지 4, 5시간 가지고 이제 자기 생활, 자기 개발, 자기 행복, 가족들과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일생에서 어릴 때 빼고, 나이 들어서 노후 때 빼고, 그러면 황금 시간대, 그리고 많은 시간, 중요한 시간, 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회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뭘 느낀다? 나의 오로지 일하고 돈만 벌고 이런 부분 외에 나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다. 나의 인간관계에서 나와 같은 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임,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유상종일 수도 있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돼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이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같이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도 NCS의 각종 인력 관리, 인사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담,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이런 부분에서 인간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만 그냥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퇴직하고 이런 디벨롭,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인간관계와 그 다음에 디벨롭, 개발되는, 자,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HRD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Human Relation Develop. 자, 인간관계 개발. 자,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회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떠나는 이유 1순위가 뭐다? 그 1순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뭐다? 인간관계 때문에 떠난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요. 뭐 어떤 거 일이 힘들었어, 아니면 뭐 월급이 적었어, 아니면 뭐 출퇴근 거리가 멀었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보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이게 돼야만이 하이어링, 그러니까 사람도 선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개발시켜서 직원으로 보유도 하고, 또 개발시켜서 승진도 시키고, 또 리드도 만들고, 또 프로젝트도 만들고, 같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대인관계 기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인사다. 자, 인사를 잘해야 된다. 자, 어떤 인사를 잘해야 될까요? 우리가 출퇴근할 때, 아니면 인사할 때, 처음 뵀을 때, 자, 첫인상 아주 오래 간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 첫인상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첫인상이 좌우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인사를 잘하자.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에 대비해서 오늘날에는 뭐 SNS 많이 발달했죠. 어떤 거, 뭐 핸드폰 같은 거. 자, 이런 걸로도 이제 굉장히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자, 강호동.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래도 자기도 대스타잖아요. 과거에 몇 년도? 78년도에는 뭐예요? 자, 천하 장사 실험에서, 자, 그런 것까지 역임을 하면서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TV에 나오면서 행님아 해서 하면서 뭐 했다? 개그맨 한다고 방송계에 뛰어들어서 한 20년 동안 거의 무명생활 하다가 굉장히 많이 지금 뜨가 있잖아요. 그죠? 회당 보통 얼마? 회당 나가는데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출연료가. 자,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한다? 자기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방송국에. 각종 방송국들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섭외를 해야 되고, 자기를 먼저 뭐 알아봐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니저도 있고, 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자기가 직접 인사를 합니다. 뭐 명절 때나 아니면 자기 방송 나오고 있을 때 자기가 직접 문자로 인사를 드리면서 막 이모티콘도 막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스타들은 어떻게 한다? 물론 뭐 100% 나는 알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다 매니저가 대신 막 넣어주고 안부 인사 넣고 하는데, 강호동이는 그렇지 않다. 자기가 직접 챙긴다. 또 그 다음에 인사할 때 강호동이 인사하는 거 보셨나요? 방송에서 보면 뭐 다른 후배들 인사할 때는 그냥 하지만은 자기가 인사해야 될 자리에는 제일 끝에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선배님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하고 인사말이 틀려요. 인사말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각인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선배도 있었는데,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농협에 들어갔었는데, 지점장님 하고 계신데, 근데 그분도 뭘 잘하느냐, 뭐, 기본적인 거 아주 인사를 잘했어요.
다른 것 아니라 인사. 자, 여러분들도 회사 들어가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또 고객이 오더라도 인사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고객님께 인사 잘하는 거. 자,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진급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생활하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름과 직함 불러주기. 자, 이름과 직함을 불러주라. 그 사람에 맞는 직함,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봐주는 거. 고객들도, 단골 고객들도 그 이름을 알아주면 아주 좋아하겠죠, 그죠? 얼굴도 알아주고. 자,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부탁해. 그리고 고마워라고 말을 하자. 자, 이거는 뭐다? 자, 영어를 가지고 이제 뭐 하자면은 please, 그 다음에 뭐 thank you. 자, 이런 건데, 자,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중간 보스 위치에서 일을 시킬 때는, 자, 위에 청소 좀 부탁할게, 이런 얘기와, 야, 위에 청소 좀 해라, 이런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유형으로 청소를 부탁하는 거. 그 다음에 하고 났을 때, 자, 저기 테이블 좀 닦아주기를 부탁해. 자, 이런 식으로 좀 청유형으로 닦아주면 고맙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좀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강압적이고 너무 좀 억압적인데 후배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증명, 그 다음에 부탁하는 거, 그 다음에 고마워하는 게 외식업이다 보니까 우리 제목 자체가 외식 인사관리잖아요. 외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중요하다. 서비스에서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뭐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이걸 뭐라냐면은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자, 골든 룰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해주는 것. 나는 아주 존경받고 싶고 난 또 대우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불량스럽게 한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이 뭐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대인관계의 기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회사 생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 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 의사 전달이 한 50% 차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의사 전달을 할 때는 네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요. 어떤 거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고,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라디오만 듣는다. 그러면 이거는 의사전달이 아니에요. 한 방향만 진행되는 거죠. 어떻게 상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의사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내용, 피드백.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일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한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목표를 향할 때는, 자,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자본이 필요하고요. 또,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이 잘못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의사 전달이 잘못됐다. 잘못된 의사 전달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사 전달을 하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뭐 1층, 2층 레스토랑이다. 그런데 2층의 레스토랑에 갑자기 2시부터 단체 손님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의사 전달로 이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재야 위에 2층에 청소 좀 부탁할게. 자, 그랬을 때 50좌석이 있는 그 테이블에 영재는 올라가서 혼자서 아주 열심히 위에 있는 천장부터 먼지 털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몇 시? 자, 손님이 2시부터 단체 손님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층 테이블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소를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잘 알려줘야 되겠죠. 자, 영재야, 우리가 2시부터 단체 손님이 올 거니까 지금부터는 너무 대청소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있는 간단한 청소와 줄과 오와 열을 맞추고 밑에 큰 휴지만 주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충분히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인은 본인대로 열심히 물뿌리가 청소하고 있는데 매니저는 와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자, 이런 거는 결론이 뭐다? 그러면 서로 감정이 상하죠. 감정이 상하고 충분히 이해했다고 느껴지는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죠. 영재는 매니저님, 제가 청소를 하는데 몇 시까지 어떤 청소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1시 50분까지 밑에 있는 휴지와 오와 열을 맞추고 간단하게 테이블 닦는 그런 청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주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일이 아주 잘 끝날 것을 어떻게 된다? 또다시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요청한 일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저 매니저는 나만 미워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 상사는 나만 미워해. 아니면 정말 저거는 일을 시켜도 못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다시 의견을 전달해야 되고 또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자, 이런 에너지 낭비적인 일들이 발생된다는 거 아시겠죠? 의사 전달이 잘못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의사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잘못된 의사 전달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의사 전달이 잘못되었을까? 제가 아까는 이제 그냥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예니까 한번 이제 뭐 청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잘못된 원인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것들은 원인은 뭐가 됐나? 자, 산만할 때 나는 바로 전달한다고 전달했는데 그 친구가 산만하게 움직이다가 청소해라고 들었을 때 내가 위에 가서
자, 영재야 위에 가서 간단하게 청소하고 50분까지 내려온다 했는데, 아, 청소해라. 이게 자기가 산만하게 들어서 그것만 듣고 올라가서 청소했을 경우에 의사 전달이 잘못됐다는 거, 원인이 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아, 내가 지금 억수로 피곤해요. 아, 요즘 뭔가 감기가 걸렸는가? 아주 힘들어. 시험 치는 중간고사 기간이라 힘들어.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위에 가서 뭐 간단하게 청소하고 줄 맞추고 뭐 그래 하라고 했는데 청소 좀 해줄래? 하니까 아, 피곤해 죽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청소해 하러 올라간다든지, 피로나 질병이 있을 때, 그리고 선입견, 걱정거리. 내가 지금 사랑에 버림받아서 애인하고 헤어져가지고 마음 심란한데 언제 막 청소까지 시키네.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나 걱정거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불분명한 설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청소 좀 해줄래? 아니면 저 가서 청소 도구 좀 갖고 올래? 이러면 무슨 청소 도구예요? 빗자루인지 밀대인지 아니면 세레바퀴인지 아니면 물걸레를 갖고 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잘못된 의사 전달의 원인이 된다는 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뭐 의사 전달, 우리가 수업할 때, 그래, 자, 내가 이제 2시에 마치는데, 자, 오늘 수업 일찍 마쳐 드릴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 와, 일찍 마친다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 일찍 마치는 기준이 어떻다? 2시 같으면 1시 50분에 마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5분 일찍 45분에 마친다. 50분에 마치면 나는 45분이다 생각하면 일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과연 일찍 마친다는 게 몇 분 전일까? 30분 내가 마치는 게 일찍 마치는지 20분에 마치는 게 일찍 마치는 건지, 자, 이런 부분들, 자, 서로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저기 가서 스파게티 만들어 줄래?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스파게티는 크림 스파게티인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는 토마토 스파게티, 이런 형태로 돼버리면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집에서도 한 번씩 느끼잖아요. 그죠? 뭐가?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의사전달. 상대는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하다는 거. 자, 이거 만들어줄래? 이랬을 때. 그 다음에 강한 감정,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정말 저번에 일을 시키고 진짜 못하던데, 막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의사 전달이 잘못돼 버린다. 잘못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 시킬 때는 명확하게, 그 다음에 저 반대로 하면 좋겠죠. 가정하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또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 번 더 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또 산만한 행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차분하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좀 그렇죠. 차분하게 다시 불려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특히나 안전 같은 거, 안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차분하게 알려줘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자기가 보스가 되든지, 자기가 밑에 사람이 되든지, 자기가 중간 관리자가 되든지, 직장 생활은 오랜 기간 한다. 그 다음에 이 직장 생활을 오랜 기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다? 인간관계에서 인사다. 그 다음에 뭐다? 뭐 이름 불러주고 기타 등도 있지만 어떤 태도? 골든 룰이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는 그러한 골든 룰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몸소 실천해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가장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기초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근데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화가 나고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지시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잘못된 원인들이 어떤 거 산만하고 신체적으로 피로하고 선입견이 있고 모호하고 또 강한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다? 잘못된 의사 전달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